이미 여기서 이 정도면은 몇 배가 튄 거예요? 10배 이상 튄 거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대표회의사의 지분 자체가 1조가 넘어간다. 안녕하세요. 주식구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리튬 플러스 어저께 다 마무리 짓지 못했던 거 추가적인 공시 분석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금량이랑 IS 이커머스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니퍼 P님, 후견인 서포터즈 가입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EV 첨단 소재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EV 첨단 소재가 어저께 장마감 이후에 연속적으로 때려놓았죠. 감자까지는 봤는데 요 뒷부분을 제가 못 봤어요. 그죠? 자, 뭐 말씀을 드리자면 안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정정 전과 정정 후가 이제 바뀐 거, 이제 미확정인 부분이 확정이 되었다는 건데 요 황흥연이라는 사람은 다이나믹 디자인 거기에 이제 대표죠. 오늘 이게 하한가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저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이나믹 디자인은 버리는 카드다. 이거는 지금 최대주를 포함해서 이제 관련돼 있던 사채에 묶여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차익을 실현하고 나갔다. 기본적인 평균가가 4,000원인데 대부분 10,000원 이상에서 정리를 했으니까 거의 그래도 250% 이상은 먹었죠. 그럼 요 정도는 성공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개미들은 박살이 났지만요. 그리고 뭐 좋은 내선금, 그다음 자본금의 감소, 감자 결정 뭐 요걸 했다는 건데 아래를 보면은 황의연이라는 사람은 뭐 어쨌든 간에 알고 있던 사람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좋은이라는 이분은 보시면은 뭐 대법관 출신 뭐 이렇게 고법 판사 이런 쪽으로 돼 있잖아요. 정관예우를 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 건지 뭔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법조인이 들어왔다는 거 조금 문제가 있죠. 그죠? 뭐 어쨌든 회사를 어떻게 보고 들어온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요 대표이사, 여기가 회사가 광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EV 첨단 소재는 대구에 있는 건데 과연 이게 뭐 지분 관계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어쨌든 유상증자도 결정을 하죠. 금액대를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대략적으로 이거 한 160억 그리고 아래 200억 해서 360억 정도를 갖다가 이제 유상증자를 발행을 하는데 자 보시면은 주주우선 공모증자예요. 그러니까 EV 첨단 소재 이것도 오늘 하한가 맞았잖아요. 시작하자마자 그냥 내려 꽂는 겁니다. 내려 꽂아버려요. 하한가로. 왜냐? 이 유상증자를 했을 때 요 증자가 어떤 겁니까? 유상증자 결정가액이 있겠죠. 결정가액. 요거를 갖다가 하한가 꽂으면은 받을 때 엄청나게 낮잖아요. 근데 그것도 주주가 우선으로 받을 수 있어. 결국에는 전환사채 돌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전환사채를 갖다가 고점에서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주가를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 아래에서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상증자를 결정을 하자마자 하한가로 때려버리면 요 사이에 주가를 떨어뜨리는 기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훨씬 좋죠. 그리고 이 하한가의 공포매매 투매로 나온 거를 갖다가 여기 적전 세력들이 매집을 한다면 우선 주주 우선 공모증자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수월하겠죠. 보시면은 예정 발행가가 2,235원이에요. 그런데 확정 예정일이 1월 18일입니다. 그러면 18일 날 1월 18일 날 주가로 확정을 하겠다 얘기예요. 그런데 신주 배정 기준일이 12월 22일이죠. 12월 20일. 12월 22일까지는 절대 올리지 않을 거다. 혹은 지금 가격대에서 계속 횡보를 할 거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납입일 보세요. 2월 2일. 갭이 크죠? 납입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 360억? 이렇게 망해가는 회사에 360억? 제가 EV 첨단 소재 차트 계속 보면서 말씀드렸죠. 올라갈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축소하셔야 된다고. 실질적으로 여기 올라가는 기간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잖아요. 이때 전환사채를 갖다가 교환해야 되는 사람들은 모두 개인들한테 팔았다는 겁니다. 팔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저께 감자만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유통주식수를 갖다가 줄인 다음에 다시 띄우려는 거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한 번에 올리지 못하고 유통주식수를 줄이면은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게 전환사채 발행이나 감자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대로 가는 거죠. 자, 셀피글로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셀피글로벌 탑업인 주식 출자 증권 양수 결정을 했다라고 어저께 장마감 후에 나왔죠. 자, 요걸 보니까 IS 이커머스예요. 요거 위드위즈라는 회사로 유명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 회사인데, 자, 어쨌든 간에 전자상거래, 뭐 도매업, 수출입업 이렇게 하는 건데, 양수주식수가 400만 주인데 400억이에요, 400억. 그러면 주당 1만 원이죠. 1만 원인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얘들 보시면 총자산 대비 100%를 갖다가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자본이 155억인데 요거에 대해서 거의 2배, 257%를 갖다가 다른 회사를 갖다 인수하는데 쓴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정상적인 기업에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셀피 글로벌은 최대 주주가 지금 지분이 3%밖에 안 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개판인 거죠. 그죠? 어쨌든 간에 뭐 1차적으로 현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일이 9일이었기 때문에 10억은 줬나 봐요. 10억을 줬죠. 그죠? 10억. 10억은 주고 남은 390억에 대해서 향후에 11월 21일까지 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납입 안 할 수도 있겠죠. 계약금 10억만 날리면 되는 건데 요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오늘 주가가 하락했던 거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죠? 긍정적이지 못하다. 일단 인수를 들어가는 입장 셀피 쪽에서는 2배 이상의 자기 자본 이상의 부채를 갖다가 끌어들이면서 인수를 한다. 400억. 그죠? 그리고 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안 좋잖아요. 지금 최대 주주도 엉망. 그리고 주가도 받아줄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잖아요. IS 이커머스가 그렇게 살만한 회사냐? 아니죠. 오늘 여기가 상승을 한 거는 400억 정도 유증이 들어오고 과거에 있었던 이걸 갖다가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는 계약이 주주 변경 계약이 무려 2번이나 뻐그러졌어요. 이번이 세 번째예요. 오늘 뭐 1, 2, 3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고 자 매출액 보세요. 200억, 200 매출액 똑같죠. 똑같은데 적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요게 뭐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파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거는 뭔가 있겠죠. 뭐 자산을 갖다가 팔았다거나 아니면 뭐 가지고 있는 뭐에 대해 또뭐 이런 게 있겠죠. 어쨌든 부채 비율은 뭐 낮지만 유보율도 별로 땡기는 것도 없고 EPS도 그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죠? 주가에 보시면 엉망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계속 적자 지속이죠. 적자 지속. 그러면 저렇게 자기 자본의 2배를 들어가면서 2배를 차입을 하면서 인수를 해야 되느냐? 아무리 신규 그거라고 하더라도 그죠? 의문스럽죠. 근데 여기 셀피 글로벌 그 전에 신규 그 최대 주주였던 오름 F&B 얘들 말고 로켓 얘들이 전자상 거래를 하던 애들이죠.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 어떤 회사를 갖다 인수를 하려고 들어온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가총액은 뭐 2,100억 정도 되는 회사고 위드위즈에 관련된 그런 회사예요. 여기 보시면 지분율이 뭐 요렇게 있는 회사인데 보시면 셀피 글로벌이 주당 10,000원에 인수를 했다. 그리고 셀피 글로벌은 양수분 만약에 400조에서 인수를 한다면 2년 동안 자진 보호 예수다. 그리고 나머지 조합은 6개월간 각각 양도를 받은 보호 기간을 가질 수 있다. 여기에 비해서 얘들이 되게 불리하죠. 2년 동안 1년 반이나 더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D가 훨씬 더 불리합니다. 보시면은 양수인 지위를 갖다가 승계 계약을 갖다가 체결한 거예요. 원래 있었던 2번 뻐그러졌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갔는데 두 번째도 야 안 해. 그러고 세 번째한테 넘긴 게 이 세 번째가 셀피 글로벌인 겁니다. 뭔가 좀 셀피 글로벌에서 봤던 거랑 신기하죠. 특이하죠. 셀피 글로벌도 오름이 한 달 만에 로켓에게 넘겨줬잖아요. 문제가 있다. 그죠? 그런 건데 여기 보시면 총 양도 주식수가 뭐 요렇게 돼가지고 1,050만 주인데 여기 보시면 총 금액이 645억이에요. 그죠? 주당 셀피가 지금 10,000원이 들어왔잖아요. 10,000원이 들어왔으면 이게 1,000억이 돼야 되는 건데 1,000억 이상으로 돼야 되는 건데 645억 기가 찬 거죠.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있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얘들이 문제가 있었나 봐요. 요거는 과거에 들어가려고 했던 애들. 얘들인데 얘들이 주당 거래액이 보시면 여기 조합들 보시죠. 5,600원에 사기로 하고 뒤에 들어온 요 호텔 안에는 11,350원에 사는 거래를 합니다. 11,350원. 그러면 셀피 글로벌도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죠. 자, 셀피 글로벌 요거 보시면 샵인샵 딜리버리한테 셀피 글로벌이 최대 주주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양수권을 갖다가 이전을 해오는데 얘들이 10,000원에 사기로 하고 나머지는 3,462원에 사게 해요. 그러니까
1050만 주를 받았는데 1050억이 아니라 645억. 요 계산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ISE 커머스가 얼마죠? 아까 보셨듯이 7천 얼마대였잖아요. 7천 얼마. 6개월 후에도 요 3,500원 위로만 있으면은 얘들 투자조합 얘들은 수익인 겁니다. 수익. 그런데 최대 주주로 들어간 이 400만 주를 가져가는 수량도 가장 많은 셀피 글로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년 동안 보호해줘야 되죠. 그런데다가 얘들보다 약 3배 정도의 가격을 주고 들어간다? 주식 수도 가장 많은데? 합리적인 거야? 정상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셀피 글로벌 주가가 지금 개박살이 나고 있는 겁니다. 셀피 글로벌은 빨리 최대 주주가 생겨서 이 거래일 자체를 갖다가 21일 이전에 무효화 시켜야 돼요. 무효화. 그러면 10억 정도면 되는 거겠죠. 아마 시나리오는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셀피 글로벌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었으니까 21일 이전까지 주가를 계속 빼는 거예요. 뭐 한 1,000원째 미만으로 뺀 다음에 거기서 엄청나게 매집을 한 최대 주주가 갑자기 나오면서 20일쯤에 이걸 갖다 계약을 파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서 주식을 매입한 가격대가 지금 1,600원대, 요때보다 주당 600원씩 싸지는 거니까 요 600원의 차익이 10억 미만이면 되는 거겠죠. 그죠? 요걸 노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땐 거의 100%까지는 100%는 없죠. 한 90% 정도는 요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셀피 글로벌이나 EV 가지고 계신 분들 두 쪽 다 제가 기존에 보여드렸던 그런 말씀과는 좀 약간 다르게 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완전 바뀌었어요. 상황 자체가. 유상증자를 갖다가 구주주 배정을 할 줄도 몰랐던 거고 EV 첨단 소재가. 그 다음에 셀피 글로벌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부채를 200%나 자기 자산에 대비해서 끌고 들어가면서 이런 적자 회사를 인수할 거라 작전을 칠지 몰랐던 거죠. 근데 이 시나리오들은 분명히 맞을 겁니다. EV와 지금 셀피 글로벌은 이런 식으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개를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오랫동안 장기 보유하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길게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금량도 어저께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했죠. 이게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은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금량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 그거는 어떤 의미냐? 이미 회사가 고점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오버슈팅을 했다는 걸 자기들 내부에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 내부에 있는 일이 가장 많이 알겠죠. 임원들이 회사가 돌아가는 거는. 자, 요건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요 탑업인 주식부터 취득했다는 결정을 한번 봅시다. 보면은 기가 차죠. 어저께 제가 라이브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자본금이 42만 1,950원인 요 광산 채광 사업을 하는 요 회사를 갖다가 이름도 못 알아듣겠어요. 하여튼 콩고에 있는 회사입니다. 요거를 갖다가 취득을 한다. 취득 내역 발행 주식 수가 총 1,000주인데 취득을 1,500주로 한대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유상증자를 들어가겠다는 건가요? 발행을 1,000주 했는데 1,500주가 한다. 뭐 어쨌든 267억을 갖다가 한답니다. 43만 원도 안 내는 걸 갖다가. 그죠? 자기 자본의 뭐 22%밖에 안 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발행을 1,000주 했는데 1,500주를 갖다가 하는 거면은 이게 왜 60%가 되는지 모르겠죠. 자기들부터 이제 지금 뭔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없는 걸 갖다가 만들려고 하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취득 목적. 현금으로 취득을 하는데 콩고 리튬 광선 탐사 및 개발이다. 취득 예정 12월 30일. 그죠? 지금 리튬 관련된 것들 중에 12월 말에 납입일 걸리는 거 상당히 많죠. 제가 이 세력들 다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연결고리 있는 거 보고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닌 거고 맞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다 한번 살펴보세요. 이 취득 예정 일자가 연말에 걸리는 게 몇 개나 있는 건지. 자, 어쨌든 뭐 자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단계별 투자 금액 이게 진짜 사기인 거죠. 보세요. 투자 금액 1단계에서 95만 달러를 갖다 투자를 한대요. 근데 95만 달러를 하면 지분을 20% 취득을 한대. 근데 여기 보시면 2단계의 투자 금액을 갖다가 850만 달러를 하는데 여기는 30% 지분을 투자를 한대. 이 계산이 무슨 이딴 계산이 다 있어요. 그죠? 955만 달러를 갖다가 투자를 하는데 10% 지분을 갖다가 추가 취득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계산 자체가 누구 머리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장난질 치는 겁니다. 이거.
누가 주당 가격을 갖다가 옵션을 갖다 때려 넣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적응을 하는 겁니까 지금? 어? 1000주를 발행을 했다며. 근데 1500주를 갖다가 인수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계산법이 나오느냐고. 스톡 옵션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간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원들 중에 이제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정숙기라는 분이 매도를 하신 거고, 요거는 정재욱이라는 분이 매도를 하신 거예요. 두 분 다 최근 거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된다면, 최근자 사업 보고서 보면은 임원 그쪽에 보면은 신규로 이제 그 임원이 되신 것처럼 나와요. 그리고 요분은 임원 퇴임을 하시면서 31일 날 요 가격에 파신 거고요. 요분은 장내 매도로 이렇게 했는데 32,000원대에 하신 거죠. 그죠?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만주를 하시면서 적어도 대략적으로 가격이 3억 2천 요 정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쏠쏠하죠. 요분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 2만 원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10억 정도는 되겠죠. 10억 정도는 되시는 겁니다. 퇴직금 받으면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은퇴하실 때 내셨으니까. 요분도 그렇고. 자, 뒤에 요분들 보시면 정숙기라는 분 26년 6월 달을 6개월을 일을 했다고 하죠. 언제? 20년 2분기 보고서. 근데 2년이 더 지났다고 하면은 28년 그 다음에 29년을 일을 하신 분들인 겁니다. 이 두 분이. 그리고 관리회계 팀장님이세요. 이번은 임원이시면서 관리회계 팀장. 그리고 여기는 기술연구소 소장님이세요. 이분이 퇴임을 하셨어요. 왜? 발포제가 의미가 없어서. 그리고 기술연구소장임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자리를 뺏겨서 그렇게 됐을까요? 이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주식을 매도했을까요? 내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재무팀장이랑 돈을 만지는 사람이죠. 돈을 만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잘 판단해보세요. 오늘 금양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금양 주가 20% 정도 하락했죠. 아직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내일이 더 중요하겠죠. 내일 다시 올라간다면 이거는 미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뭐 코리아 SE 그러니까 하이드로 리튬이 급등을 했는데 금량이 어저께 급등을 했을 때는 배터리 아저씨 박순홍 이사님인가? 그분이 대형 채널에 나가가지고 또 어떤 얘기를 하시고 그게 홍보 자료가 돼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죠? 오늘 하이드로 리튬 급등했죠. 하이드로 리튬이 급등한 게 뭐 미래나노텍이나 여기 금량에 있던 수급이 빠져가지고 여기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제 네이버 게시판에 전웅이 들어와서 글을 썼답니다. 그것도 댓글로 썼대요. 댓글로. 장난하나요? 지금 기자들 인터뷰 한 번도 하지 않는 그 베일에 쌓여진 리튬 국내 최강자가 댓글로 자기 소신을 갖다가 찬티들에게 말을 했다. 귀엽죠. 그 사람이 본인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촉매제가 되어서 어쨌든 오늘 같은 시장에 미친 듯이 올라갔지만 정고점을 뚫지 못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세종메디칼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종메디칼 지금 카나리오 바이오엠이랑 엄청나게 지금 사악하잖아요. 그죠? 요거 한번 이어서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7일자에 유상증자를 갖다가 결정을 했어요. 200억 정도를 갖다가 3자 배정증자로 했는데 자, 가격대가 뭐 2,400원에서 뭐 기준주가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상황인데 날짜가 납입일이 1월 31일. 잘 보니까 또 얘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카나리오 바이오엠에서 200억 정도를 갖다가 세종메디칼에다가 납입을 한다. 그리고 납입을 한 다음에 뻔하겠죠. 요걸 갖다가 또 어떻게 교환을 해가지고 콜옵션을 갖다가 해가지고 뭐 빨리 내놔 이런 식으로 해서 세종메디칼에 좀 더 불리한 조건으로 뭔가를 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고요. 자, 세종메디칼에서 9일자에 나온 거 보면은 지분이 마이너스 9% 정도 줄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었죠. 카나리오 바이오엠이 얘들이 세종메디칼의 최대 주주였는데 지금 원래 15%로 최대 주주가 된 게 9%나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6%밖에 안 남았다 이 얘기예요. 완전 뭐 엉망이죠 이거 지금. 엉망인데 이거 10일자에 한번 볼게요. 10일자에 보면은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요런 신주 인수권부랑 그다음에 전환사채권도 다른 쪽으로 넘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계로 마이너스 16%가 전체적으로 보면 날아간 상황이다. 봤더니 세종메디칼 컴퍼니가 가지고 있던 요 전환사채랑 신주 인수권부 권리를 갖다가 카나리오 바이오엠에게 넘겼어요. 일단 양수도 계약을 해가지고 넘기고 카나리오 바이오엠은 얘들은 장외 매도로
요만큼의 주식 대략적으로 210만 주, 220만 주 되는 거를 갖다가 신한투자증권이랑 뉴메디칼 외 두 개사에게 요 가격을 받고 팔았습니다. 장난 아니죠. 지분을 갖다 일부러 판 거예요. 팔고 여기 보시면 기타 요거는 담보권 실행에 따라서 반대매매 당한 거예요.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반대매매 당해버린 겁니다. 빠질 줄 몰랐겠죠. 제가 그래서 카나리오 자체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담보권을 갖다 가지고 있어서 반대매매 나올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세종메디칼 역시 그렇네요. 그래서 요거 사채업자한테 담보권 실행당해서 반대매매 당하고 나서 바로 장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취득을 하면서 이제 지분을 늘린 건데 이거 당한 거에 비하면 거의 한 300만 주에 비하면 의미가 없죠. 그죠? 이게 지금 당한 게 거의 300만 주잖아요. 300만 주인데 85만 주만 채웠다. 참 엉망이죠. 그러면서 최대주주 지위는 지키니까 여기 있는 고가는 계속 털어가려는 모습. 자, 여기 보시면 요거 가지고 있는 게 요게 지금 실제적으로 얘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의미가 없죠. 세종메디칼이 어쨌든 카나리오 바이오 M인데 똑같은 이거 이제 요게 사라지고 요걸로 합병이 되면서 있다고 하지만 지분이 6%밖에 없는 거잖아요. 멀쩡한 회사를 갖다가 왜 이렇게 만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뭐 이석구라는 사람한테 아까 샀던 남아있던 거 있잖아요. 255만 주. 요거를 통해 가지고 다시 주식담보대출을 받았죠. 기가 찬 겁니다. 남아있던 걸로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아까 85만 주를 산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보니까 대출 금액이 54억. 54억인데 이자율이 12%예요. 담보유지 비율은 165%. 계산 한번 해보면 답 나오겠죠.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에 특정 소유, 상환보고서 이렇게 있는데 이 기타 부분, 전환사채권이랑 신주 인수권 부사채 있잖아요. 아까 그 세종메디칼 컴퍼니에게 받은 거. 그거를 갖다가 얘들한테 다시 넘겼어요. 우드패커랑 스카이락, 인스파이어 1호 조합한테. 요 가격에. 지금 완전 개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세종메디컬은 조만간 다시 최대 주주가 바뀔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요거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요거 보시면은 제가 잠깐 사라지겠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여기 금량 어쨌든 제 여기 연결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원이엔시 요거 연결이 돼 있고 지금 최근에 어저께 제가 영상 올리고 나서 바로 엊그제 영상 올리고 어제 기사 나온 거 있죠? 여기 엔캠 여기 다 연결된 겁니다. 요렇게 여기에 연결해서 엔캠이 있는 거고 광무까지 해가지고 광무 어디였어? 광무가 여기에 연결돼 있잖아요. 광무와 엔캠 그 다음에 상지카일룸 AMP 요거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잖아요. 제가 의문을 가지고 그리고 그거랑 똑같은 내용의 기자가 나왔죠. 그래서 그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제 제보를 해주셨는데 요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인 거고 그 셀피 글로벌은 뭐 IS 커머스를 갖다가 이제 하면서 여기 있는 연관관계가 또 나오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KNJ 인베스트가 어디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래나노텍이랑 금량이랑은 전혀 다른 레벨이에요. 레벨이 다릅니다. 물론 여기 약간 엮여 있긴 하지만 레벨이 다른 거예요. AMP랑 이제 그 거래를 하는 한국메탈 그 실리콘 요거랑 네오 배터리 요거는 업무적으로 우연히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진짜 금량 완전 다른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금량 CEO가 또 증권회사 출신이라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EV 첨단 소재부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EV 첨단 소재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게 진짜 뭐 숨 쉴 틈도 안 주고 그냥 빼버렸죠. 바로 빼버렸어요. 시작부터가 하한가를 그냥 내려꽂아 버리는 거. 아예 그냥 이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물량을 갖다가 던지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고의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세력이. 왜냐면 구주주 대상 공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가진 거, 못 판 거 다 던져놓고 하한가에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한 거죠. 매집을 해서 이거를 유상증자 결정가액이 나올 때까지는 적어도 2,200원 이까지는 절대 가지 않아요. 절대 가지 않고 요 내에서 박스로 움직이면서 흔들겠죠. 흔들 겁니다. 아마 많이 올린다고 하더라도 요까지 올릴지 모르겠어요. 안 올릴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요 구간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짓지 않을까. 요까지만 올려도 1,600원이죠. 1,600원. 유상증자 가격이 1,600원인데 아까 2,200원에서 주당 600원에 갖다가 감소를 시키는 거거든요. 주당 600원이면 이거 거의 한 30%, 40% 정도의 차익을 갖다가 아무 이유 없이 보는 거예요. 이 천천히 떨어뜨리는 주가 기간보다 훨씬 더. 거기다 유통주식수 자체도 줄여버리기 때문에 이게 유통주식수가 줄어버리고 감자가 진행된다면은 2,200원에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겠죠. 그 다음 올려가지고 한 4,000원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겠죠. 여기 있는 게 4,000원대니까 4,400원 뭐 이런 식으로 원래 결정가가 돼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정되자마자 주가 올려가지고 5,000원대로 올라가면은 그 틱 간격이 또 수익률 내기 엄청나게 좋죠. 그걸 노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참 대단해요. 그러면서 요거 전고점을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는 상황. 그 다음에 셀피글로벌 보시면은 이거 뭐 안타깝게도 요 박스권에서 제가 계속 횡보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대 주주 변경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시나리오를 만들었죠. 그 IES 커머스 그걸 하면서 그렇지만 시간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월 21일까지이기 때문에 11월 21일 얼마 남지 않았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인수할지 안 할지는 향후 주가의 흐름 그리고 여기서 누군가 모으느냐 얼마나 최대적으로 빨리 모이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어쨌든 구원자로 그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임원들 중에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뭐 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강소양이나 이런 분들 기존에 있었던 최대 주주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자기들은 이 구간대에서 팔았는데 아니지 여기서 경영권이랑 플러스로 받고 더 높은 가격에서 팔았죠. 더 높은 가격에서 팔았는데 여기서 주면 얼마나 이득입니까? 그죠? 되게 좋은 거잖아요. 훨씬 더 차익 요 구간에 있는 요런 차익도 보고 그 다음에 주수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경영을 갖다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셀피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조금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을 내릴 수 있으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금량도 구간대에 걸리긴 했습니다. 구간대 걸리긴 했지만 공고사금 사실 말이 안 되죠. 지금 의심 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미 여기서 이 정도면은 몇 배가 튄 거예요. 10배 이상 튄 거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대표회의사의 지분 자체가 1조가 넘어간다. 지금 오늘 이 정도 빠졌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지금 가진 게 8천억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위에서 만약에 대표이사의 관련 인원들이, 특수관계인들이 여기서 팔았으면 어떡해요? 거래량 자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서. 그죠? 이 거래량 무시 못 하잖아요. 어저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금양이랑 미래나노텍 두 개를 갖다가 해보니까 거래대금이 1조 원이 넘더라. 분명히 팔았을 겁니다. 팔았다는 공시가 며칠 후에 나올 거예요. 나오면서 다시금 한번 흔들던가 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진짜라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긴 한데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아니죠. 평균값에서 벗어날 리가 없어요. 평균값에서 벗어나는 일은 크게 없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이거 똑같죠. 이것도 전고점 어쨌든 뚫지 못하고 막판에 올리긴 했는데 거래량 엄청나게 터졌어요. 거래량이 터졌다는 말은 올리겠다는 생각도 있는 거고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팔아먹은 것도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않는 게 좋다. 가디언즈 멤버십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가도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널뛰기를 하시면서 마음을 졸이실까라는 생각도 저는 상당히 많이 들죠. 이 널뛰기가 즐거우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어쨌든 구간 위에서 살려주긴 했지만 계속 내려찍는 모습 보이죠? 미래나노텍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대주주의 주변의 특수관계인들이 이미 이 가격대쯤에서 매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가격대에서 매도한 사람도 있고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게 슈팅 자체가 오버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업이 좋고 하더라도 지금 이 구간대에서 오래 있었던 게 이까지 올라가도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 간격보다 3, 4배를 올라갔다. 분명히 다시 회귀를 하겠죠. 회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박스권은 여기서 아마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종목들 사지 마세요. 사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도 사시고 나중에 지금은 환희에 차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환희에 차 계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여기에 물려서 이까지 내려오는 고통을 겪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가족을 버리고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여러분이 없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좋지 않겠죠?
제가 많이 겪어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가디언즈 멤버십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 제 광고를 하는 것 같지만 광고도 맞고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오늘도 그 카나리아 바이오도 시세가 좀 많이 나오면서 뭔가 보여질 것 같이 하더니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이 구간은 뚫지 못하고 빠져버렸죠. 내일의 또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종 메디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좋지 않죠? 카나리아 M이 카나리아와 그 다음에 세종 메디칼의 복간을 계속 털어가고 있다. 이거도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안전투자 하시기 바라고, 오늘 내용, 오늘 또 이게 6시에 라이브를 시작을 하니까 6시에 어떤 공지가 나오냐에 따라서 또 내일 방송 내용이 좀 바뀔 수도 있겠네요. 항상 안전투자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내일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